지금 이 소위 말해서 저희에게 회의록이라고 준 자료인데 이거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 요약본인데 이 진상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들을 보거나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 굉장히 초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상조사위원들은 진상조사위의 근거를 위원과 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근거를 과거사위원회와 비교해서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회의 자료에 나와 있죠? 예,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억나시죠? 예, 과거사위원회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설치하고 등등의 문제는 이거는 적어도 일정한 합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독단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권 침해 사건으로 분류된 4가지 사건들, 지금까지 경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정한 법 집행,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청장님도 그랬어요. 예, 그 사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대로 재조사될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장해왔던 공정한 법 집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 전체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까지 뭐라 했어요? 얘기죠. 공정하게 집행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공정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살펴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잘 집행해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방어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위원회가 일을 하게 하고 만드는 것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나서서 한 건 아니고요.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진상조사위원회 개혁위원회 청장이 생각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개혁위원회는 제가 그랬고요. 진상조사위원회는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참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철성 청장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다. 정권이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내가 청장직을 내놓겠다. 지금까지 내 소신 있게 지켜왔던 경찰을 위해서 내 청장직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필요할 때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신 거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은 저희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 만들어진 개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좀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는 그런 것도 서로 토의하면서 논쟁하면서 저희가 받아들였지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님들의 뜻을 살펴서 다음 확인국관 때 이렇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의원님. 여기는 국감장이고 또 경찰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청입니다.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경찰개혁위원회 저도 잠깐만 좀 짚고 좀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기구고요. 그렇죠,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이왕 만들 때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아마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박재승 위원장님께서 18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좀 간과한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런 뭐 지적은 경험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야든 예? 정권이 바뀌었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인선을 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또 의심을 이제 사게 됐고 그리고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토당토않게 이게 이제 인권을 들어가고 진상조사가 들어가고 이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다가 여야가 되게 많이 이 표면화되면은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 특위에서는 또 촛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나오고 백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은요 이거는 경찰청 스스로가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이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 만들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깊숙이 들어가다가 충돌이 나면요 경찰이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이거 정치에서도 못 푼 문제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기서 잘 안 풀리니까 쓱 경찰에서 이걸 손을 대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법적 그 절차의 정당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문제 계속 진행하시다가는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청장님께서 오늘 이 감사 이후로 일단은 잠깐 중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일정 자체가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16일 날 회의가 일단 예정돼 있고요. 네, 하여튼 최대한 그 뭐 결론 내는 것을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이 문제 심각하게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전임 강신면 총장도 마찬가지고 이철성 청장님 요거 좀 서운한 얘기 할 거예요. 저 청장님 취임하시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차벽 너무 문제가 많다. 차벽하니까 충돌 난다. 그러니까 다친다. 이거 없앨 의향 없습니까? 그랬더니 청장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시험을 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것만 해보셔서 잘 되면 내가 볼 때는 아주 만고의 역사에 남을 총장 되실 텐데요. 그랬더니 저는 뭐 그런 생각 없다 그러셨는데 지금 개혁위원회가 권고하니까 바로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와대 앞에까지도 차벽을 치지 않고는 놔둬 버리는 건데요. 제가 이 차벽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이 난다. 시위대는 뭔가를 분출하려고 하고 이 차벽과 거기에 의경을 갖다 대니까 자꾸 부딪힌다. 부딪히는 것이 약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실험은 해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역사에 남는 청장 되시라. 그랬더니 나 역사에 남을 생각 없다. 이러셨어요. 근데 예, 그 어쨌거나 이거 개혁위원회가 권고했는데 이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개선점에 대해서도 좀 어떤 때는 꼭 무슨 위원회라고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생각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떠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차벽 없어 좋아. 또 의경들 우리 아이들 내가 그때 아이들 얘기까지 했어요. 아이들 안 다쳐서 좋아. 또 시위대 또 충돌 안 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흉악스러운 그 도구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첨부해서 되잖아요. 우리 성숙하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른 얘기합니다. 한번 이 문제는 이거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음주운전 이거 왜 이거 가중처벌합니까? 나 음주운전 이거 가중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처벌해야죠.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시간이 같습니다. 1분밖에 없어서. 예, 예.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가중처벌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가 음주 폭행은 왜 이거 감경을 합니까? 주치 감경이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도 나중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술 먹고 와갖고 파출소에 와서 행패 부리고 따고 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번 당한다고요. 이거 사법부가 계속 관대하게 하는데 경찰청장님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 직을 걸고라도 이거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좀 말씀하실 소신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출소 내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사회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내부에서 좀 심도 있는 결론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홍철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 인권 침해 사건으로 분류된 4가지 사건들. 지금까지 경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정한 법 집행,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청장님도 그랬어요. 예, 그 사건 그런데 중에 이 저도 부분에 해당되는 대해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대로 재조사될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장해왔던 공정한 법 집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 전체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집행해왔다고 하지 저희는 않았습니까? 공정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살펴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잘 집행해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방어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서서 위원회가 일을 하게 하고 만드는 것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나서서 한 건 아니고요.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진상조사위원회 개혁위원회 청장이 생각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개혁위원회는 제가 그랬고요. 진상조사위원회는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참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얼토당토않게 이게 이제 인권을 들어가고 진상조사가 들어가고 이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다가 여야가 되게 많이 이 표면화되면은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 특위에서는 또 촛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고 나오고 백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은요 이거는 경찰청 스스로가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이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 만들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깊숙이 들어가다가 충돌이 나면요 경찰이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이거 정치에서도 못 푼 문제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기서 잘 안 풀리니까 쓱 경찰에서 이걸 손을 대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법적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저희 이야기에 회의록이라고 준 자료인데 이거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 요약본인데 이 진상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들을 보거나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 굉장히 초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상조사위원들은 진상조사위의 근거를 위원과 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근거를 과거사위원회와 비교해서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회의 자료에 나와 있죠? 예,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억나시죠? 예,
과거사위원회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설치하고 등등의 문제는 이거는 적어도 일정한 합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독단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철성 청장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다. 정권이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내가 청장직을 내놓겠다. 지금까지 내 소신 있게 지켜왔던 경찰을 위해서 내 청장직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필요할 때 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신 거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은 저희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 만들어진 개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좀 무리하다고 느껴지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는 그런 것도 서로 토의하면서 논쟁하면서 저희가 받아들였지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님들의 뜻을 살펴서 다음 확인국관 때 이렇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의원님. 여기는 국감장이고 또 경찰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청입니다.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경찰개혁위원회 저도 잠깐만 좀 짚고 좀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기구고요. 그렇죠,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이왕 만들 때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아마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박재승 위원장님께서 18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셨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좀 간과한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런 지적은 경험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야든 예? 정권이 바뀌었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인선을 했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또 의심을 이제 사게 됐고 그리고 쭉 진행.